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16살 고등학생으로 친구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공유 차량을 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칩니다.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인도 위에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리가 무지 컸어요.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를 차가 쳐가지고 차는 조기쯤에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고등학생인 16살 A군. 면허도 취득할 수 없는 나이지만 친구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도용해 공유 플랫폼 차량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인증만 거치면 운전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휴대전화가 차량 키 역할을 하는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면허증과 핸드폰 이런 걸 도용해서 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 사상자는 600명 안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매일 나는 꼴이지만 제도적 허점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예약까지 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해야 된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를 분석해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최근 운전 면허도 없는 10대들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면허를 빌려준다, 정확히 말하면 면허가 인증된 차량 공유 앱의 계정을 빌려준다는 글이 SNS상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건널목을 건넙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난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면허도 없이 또래 4명을 태우고 차량 공유 앱으로 빌린 렌터카를 몰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낸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6년까지는 2자릿수였습니다. 이후 100건을 넘기 시작해 지난해 120건을 넘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차를 빌리는 차량 공유 앱이 이유로 꼽힙니다. 오프라인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 실물을 확인하지만 일부 차량 공유 앱은 면허증 사진을 등록한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서류상 그렇죠. 면허증이 있고 번호를 내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한 SNS에는 돈만 주면 아무나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거나 미성년자도 상관없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면허증이 인증된 차량 공유 앱 계정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업자에 따라 2시간에 10만 원, 5시간에 3만 원 등 제각각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고 정부의 땜질식 대처와 SNS상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앱 업체는 남의 계정으로는 앱 작동이 안 되게 막는 등 10대 무면허 사고 예방책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목포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10대 등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광주에서도 17살 무면허 남학생이 렌터카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면허증도 없이 어떻게 차를 빌릴 수 있었는지 김정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고 그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신호 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17살 A군. 선배가 빌린 렌터카를 넘겨받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고등학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 운전자가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낸 차량 사고는 모두 405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대여가 가능하고 업체 측의 신분 확인도 소홀한 게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차를 빌린 뒤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불법 재대여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선배들이 빌려서 후배들한테 돈 빌리면 원이라도 더 받고 다시 재렌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돈이 좀 없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비라도 어느 정도 벌려고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SNS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도 차를 빌릴 수 있다며 채팅방을 만들어 사실상 영어까지 벌입니다. 렌트카 업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건 저희 차가 박살나고 그래요. 어떻게 잡으러 다니세요? 실질적으로 제보 받는 것도 있고 모든 차량에는 GPS 이제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카 3자 대여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 사각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카쉐어링 앱으로 차를 빌린 고등학생이 시속 18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붙잡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무면허의 학생이 아버지 이름으로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아침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는 경찰차 옆을 한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을 뒤쫓는 순찰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99km. 추격전은 5km에 걸쳐 2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붙잡힌 과속 차량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6살 이모군과 동승자인 친구 박모군은 고속도로 3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시속 180km로 질주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과속으로 추월하여 가는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제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차량 공유 서비스 앱에서 아버지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잘못을 했는데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본인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회원 아이디만 있으면 차를 빌리는 건 손쉽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용한 카쉐어링 서비스는 예약만 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이나 대면 접촉 없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10대가 몰던 차가 바다로 추락해 5명이 숨졌고 2월에도 대전에서 보행자가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빌려서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잇따른 사고에도 보안 대책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틀 전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서 10대 5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차량 공유 앱으로 빌린 차였습니다. 또다시 관리에 허점을 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전 실태 김병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틀 전 강원도 강릉의 한 해안도로. 승용차가 뒤집어진 채 바다 위에 떠있고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가 발견된 건 오전 6시 반쯤. 운동하는 길이었거든, 우리가. 가다가 가드레인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차가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타는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가드레인이 뻥 뚫힌 거야. 그 누가 사고 냈구나 하고 딱 보니 차가 뒤집혀가지고 타이어가 하늘 보고 있는 거야. 새벽 운동길이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발견했을 당시엔 바퀴만 빼고 차체가 거의 잠겨 있던 상황. 차량 창문과 그다음에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돼서 손도끼로 창문을 깨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던 승객들을 한 명씩 이제 구조를 했는데 차 안에 19살 김모군을 비롯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구조를 하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사람을 인양을 해서 바로 육상으로 한 명씩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시켰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구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대부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해시에 거주하는 동갑 친구나 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들이 차를 빌린 시각은 사고에 앞선 새벽 4시 40분경. 당시 화면을 보시죠.
동해버스 터미널 인근의 한 주차장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춰서더니 남성 2명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 차량 한 대를 골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주차장 CCTV에 포착됐는데요.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공유차를 빌렸던 겁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일 경우엔 차를 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10대였던 이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렌탈 요건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아는 형님의 명의로 이렇게 대여해서 대여한 겁니다. 그렇게 빌린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대여한 이들은 망상해수욕장에 잠시 머문 뒤 해안도로를 달리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브길인데 핸들을 못 틀었으니까 운전 미숙으로 봐야죠.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5시 20분, 차를 빌린 지 불과 40여 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결국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와 CCTV, 차량 주행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다시 관리에 허점을 보인 카 쉐어링 공유 차량 서비스. 사람 간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 어플로 사용하는 거라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쉐어링 쪽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빌려서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에는 공유 차량을 이용해봤다는 10대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어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면허증을 사진 찍어가지고 등록하면은 차를 빌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면허증, 신용카드만 있으면 차량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TB나 택시보다 덜 들고 올라갈 때 편해요. 저 오토바이는 이제 막 추울 때는 막 바람 맞고 이러면 춥잖아요. 근데 차는 이제 가만히 가면 되잖아요.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막 자동차 막 멋지게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이는 안 돼도 하고 싶으니까 힘들려고 차 렌트해가지고 근데 보이는데 차 타고 막 고속도로 막 달리고 같이. 서비스 자체의 허점과 별도로 운전대를 쉽게 잡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유 차량 업체들은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강하게 4월부터는 아마 더 도입되는 부분으로 더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방법이 제시되는 가운데 제도 보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진국에서는 역시 비대면의 특성이 있지만 사고가 거의 없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윤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동차 관련 교육이나 안전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루반이면 따는 나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일탈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만 막을 생각만 하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편리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나름의 보완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우려에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전대 잡기 등 반복되는 사고와 위험해지는 도로 문제 등은 사회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결국 건물을 들이받아 중고등학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성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낸 사고인데요. 이렇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지난 8년 동안 5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면허 10대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더니 버스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고등학생, 면허도 없었습니다. 18살 정모군 등 2명은 주운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려 보였어요. 18살 고등학생인데 면허증을 주워가지고 빌려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가지고 렌터카를 빌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린애는 봤는데 그러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일일이 손님들 만날 때마다 면허증 주시면 이걸 보고 대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 확인이 허술하기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취재진이 직접 다른 사람의 면허를 들고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봤습니다. 본인이 맞는지 따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 했잖아요. 계약서들을 보면서 미리 작성해놓을 거고요. 차량 물건만 확인하시고 제 키 내리면 출발하시면 되시죠. 심지어 실제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진만 있으면 없어요. 굳이 운전만 안 가지고 사진만 가지고 있어요. 본인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하기보다는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할 여건이 잘 안 돼요. 처분하기도 바빠요, 사실. 허술한 관리 속에 지난달 부산에선 16살 학생이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다 차량 4대를 부수는 등 청소년 렌터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